예, 위례인생학교 교장 백만기입니다. 저는 2007년도 우리 사랑방 문화클럽이 창립을 할 때 초대 운영위원장을 역임을 했었고요. 지금은 위례 신도시에서 위례인생학교를 설립을 해서 교장직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혜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이분들은 이제 그런 지혜를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욕구를 이용을 해서 2020년도에 위례 신도시에 위례 인생학교를 설립을 하게 됐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학교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학교에서는 금융 경제를 가르치고 있지만은 제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뭐 일어 선생도 있고 뭐 어반 스케치 선생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일어를 배우고 싶을 때는 저한테 금융 경제를 수강하고 있는 그런 일어 선생 반에 가서 제가 또 학생이 돼서 수강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때는 선생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학생이 되기도 하는 그런 뭐 재미있는 2005년도에 우리 성남 아트센터가 오픈을 했거든요. 그리고 벌써 20년이 됐네요. 그 이듬해 이제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에서 어느 대학에다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봤어요. 성남 분당에 과연 동호회 모임이 얼마나 되는가. 그 결과가 나왔는데 성남 분당에 무려 1103개의 동호회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호회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만들면은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발상에서 구상을 하게 됐고요. 우리 사랑방 클럽에 오시는 회원들도 인생이 임하게는 누구나 문화예술의 창조자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니즈를 알고 우리가 사랑방 문화클럽을 설립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초대 운영위원장으로 선임이 돼서 우리 회원들한테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이 됐습니다. 첫째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강사가 부족하다. 두 번째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다. 이런 이제 니즈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운영위원들이랑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공간과 강사를 공급할 수 있을까 논의를 하다가 주변에 있는 이제 지인들을 초청해서 문화예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청탁을 하기도 하고 공간을 이제 어떻게 구할까 고심을 하다가 우리 가까운 곳에 만나교회도 있거든요. 만나의 교회 가니까 공간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우리하고 자매 결혼을 맺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공간을 제공을 해준다면은 그때 이제 성남문화재단에서 만든 지역화폐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화폐를 우리가 만나교회에다가 지급을 하고 대신 이제 만나교회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할 때 우리가 가서 그 신자들한테 또 그런 문화예술 교육을 행하면서 우리가 또 대신 이제 지역화폐를 받는 또 그런 공간을 찾아보니까 우리 안테나에 보바스 병원도 들어왔어요. 보바스 병원에 찾아가서 보바스 병원에 있는 공간을 우리랑 자매 결혼을 맺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보바스 병원자도 흔쾌히 응하고 또 우리가 보바스 병원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위문음악회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협동을 할 수 있으면은 많은 예산이 없이 그렇게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방 문화클럽이 했던 역할이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이제 지금 큐브 미술관에 있는 사랑방 홀도 없었어요. 예, 이제 성남문화재단에서 그런 공간을 구해줬듯이 초기에 이런 시민들이 정착을 하기까지에는
공공의 좀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지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기보다는 받고 나서 이제 자립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의 지원이 없더라도 우리가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향후에는 그렇게 우리가 독립을 해야 돼. 이제 다른 지역에 이런 유사한 기관을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문화재단이 건축이 할 때 사실은 길 건너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이게 무슨 건물을 짓나 했더니 성남 아트센터라는 그런 문화예술 복합 공간을 짓더라고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한수 이남에서 예술의 전당, 그 다음에 전주의 어떤 문화 공간을 제외하고는 세 번째로 크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성남 아트센터의 존재가 우리 성남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올려주는데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남문화재단과 함께 우리 사랑과 문화클럽이 잘 발전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소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방 문화클럽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박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타 애락이라고 하는 클래식 기타 팀에 속해 있고요. 거기서 저는 이제 파트는 간혹 저희가 4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뭐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1파트를 칠 때도 있고 4파트를 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클래식 연주 팀이긴 한데 전통 클래식은 아니고요. 세미 클래식이기도 하고 또 요즘 현대 음악을 또 편곡을 해가지고 연주하는 기타 팀입니다. 기타는 제가 이제 2002년에 그 당시에는 여성문화회관이라고 불렸고요. 지금은 중앙도서관이라고 하는 지금 이름이 바뀐 곳에서 기타, 통기타를 가르친다는 프로그램 안내지가 이렇게 우연히 제가 보게 돼서 거기 보니까 통기타 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 예전서부터 너무너무 통기타가 하고 싶었는데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이제는 기타를 내가 배워도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2002년도 일기생으로 제가 지원을 해서 한 1년 정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타라는 게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악기였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1년은 거의 그냥 기타만 들고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저희 이제 기타 선생님께서 로망스라는 클래식 기타 동아리 팀이 생겼다고 다시 한번 저보고 시작을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해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합주의 재미를 느끼면서 기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사실 살면서 박치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었는데 기타를 치다 보니까 이거 합주는 나만의 박자가 아니라 전체 박자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제가 쉴 곳에서 쉬고 들어갈 곳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제가 박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5년 정도 있다가 박자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드럼을 또 배웠어요. 그래서 드럼을 한 5, 6년 정도 배워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박자에는 누구보다도 좀 자신 있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07년도에 처음에 사랑방 문화클럽이 생긴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 생긴 초창기에는 저는 사랑방 문화클럽을 잘 몰랐고, 저희 그 사랑방 문화클럽이 그 강사님들 위주로 일단은 회원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을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먼저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강사님들 위주로 일단 사랑방 문화클럽의 그런 어떤 취지 같은 거를 전부 다 이제 홍보를 하고, 그 강사님들이 다시 회원들한테 이런 클럽이 있으니까 저희 가입해서 이렇게 활동을 합시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강사님이신 박종대 선생님께서 이제 처음에 사랑방 문화클럽에서 이제 1년 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강사님은 서서히 빠지고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원래 저희 그 강사님이셨던 박종대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성격이 좀 활발하고 열심히 할 것 같았는지 저보고 사랑방 문화클럽에서 한번 활동을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제가 한 2008년서부터 제가 이제 사랑방 문화클럽에 발을 들여서 활동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랑방 문화클럽은요. 말 그대로 순수 아마추어들이 모여가지고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연주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순수 아마추어인데, 전공자들도 대략 섞여 있는 그 클럽들이 있어요. 근데 그 클럽 같은 경우는 전공자지만 결혼을 하면서 악기를 내려놨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악기를 내려놓으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정말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분들도 동아리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전공자하고 비전공자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는 클럽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클럽들이 모여서 대체로는 봉사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또 개인 개발을 하다 보면 이게 연주 활동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기 연주회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문화공원 사업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런 문화생활이 소외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라든지 곳곳에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공연을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어서 저희가 스스로 그런 데를 스스로 찾아서 공연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재단에서 이런 곳이 있는데 공연을 해주십사 부탁을 하면 저희가 가서 이제 공연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사랑방 문화클럽에 이렇게 입회비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총회를 거치면서 입회비를 이제 받게 되면 연회비, 그러니까 입회비 또는 연회비를 받게 되면서 작년까지는 250여 개의 클럽이 있었고 그 동아리 회원들까지 몽땅 치면 한 3, 4천 명 정도가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연회비나 입회비를 받다 보면 또 그 팀별로 또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그 많은 클럽이 사실은 100% 활동을 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본인의 이제 우리 클럽은 아무래도 사랑방에서는 활동이 좀 저조하니까 빠져나가는 팀들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110개 정도의 클럽이 지금 연회비하고 입회비를 내고 새로 들어온 팀들 상당히 많았고요. 기존에 있던 팀들이 연회비 이제 다시 내서 다시 사랑방에 소속이 되고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서 110 클럽에 한 2,000분 정도 그 회원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전시부 회화하고 공예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7대3 정도, 공연이 한 7이면 전시 쪽은 한 3 정도의 비율로 지금 저희 사랑방 회원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야락이 클래식 기타 팀이라고 그랬는데 또 거기에 저희 단장님이 계신 언니께서 만돌린 팀에서도 기타 파트를 맡고 계셔요. 근데 그 만돌린 팀은 상당히 좀 규모가 큰 만돌린 팀인데 성남 만돌린 오케스트라라는 그 팀인데 그 팀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도 저 유럽 쪽에 가서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유럽 투어를 계획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럼 기타 파티에 우리 기타 애락이 좀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이제 먼저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제 그쪽하고 의논을 해서 마침 그쪽 파트도 그쪽에서도 오케스트라 팀에서도 기타 파트가 인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필요했는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저희 기타 애락이 이제 그 만돌린 팀의 기타 파트 연습을 하고 별도로 저희 기타 애락만의 그 연주곡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 체코에 있는 그 오스트라바라는 국가 그다음 체코의 그 프라하에서 두 군데서 저희가 유럽에 가가지고 연주를 하고 그게 최근에 가장 좋은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기타 애락은 정말 여러 곳에서 부대에 가서도 공연을 했었고요. 진짜 그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있는 부대에 가서 클래식 기타를 했는데 눈 동그랗게 하고 그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도 너무너무 기억에 남고 병원에서도 연주도 여러 번 했었고 저희는 정말 굉장히 여러 곳에서 연주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준프로라고 스스로도 자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연습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팀이기도 하고
아, 남들이 들으면 정말 잘한다. 근데 아마추어지만 정말 잘한다. 이런 소리는 들을 정도의 수준은 된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저희 사랑방 문화클럽에 대한 안내가 있고요. 또 문화재단, 성남 문화재단 안에도 사랑방 문화클럽에 그 저기가 있고, 만약에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재단에 전화만 해도 문의만 하셔도 안내를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지인분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하고 저희는 정말 너무너무 열려 있어요. 저희는 많은 분들을 환영하고 또 마침 10월에 또 저희 매년 저희가 사랑방 문화클럽 축제라는 거를 해왔거든요. 올해도 역시 10월 12일 날 중앙공원에서 그 당일 토요일 하루 동안 버스킹도 하고 또 중앙공원 그 야외 공연장 그 메인 공연장에서 저녁 6시부터 또 메인 공연을 또 해요. 그 메인 공연은 저희가 이제 한 클럽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클럽 수가 많은데 다 세워줄 수가 없어서 연합으로 오케스트라 연합으로 한 100여 분 정도 올라가시고 작년 같은 경우는 색소폰도 그 반짝거리는 금관악기를 들고서는 무대에 한 100여 분이 올라가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 뭐 전시할 것 없이 그날 당일에 굉장히 곳곳에서 버스킹과 또 이렇게 공연이 이루어지고 전시도 이루어지니까 이걸 보시는 저희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그날 10월 12일 토요일 날 중앙공원에 오시면 정말 멋진 무대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실 사람으로 치면 20살이면 정말 활기왕성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잖아요. 그 에너지처럼 성남문화재단 20살 정말 그 하늘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힘찬 도약이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